0이 아닌 세 실수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얘는 뭐 K 잡고 식을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죠? 네. 그럼 X는 K 알파, 그리고 Y는 Y가 아니고 Y 제곱을 쓸게요. 왜냐면 문제에서 묻는 게 그래요. 그죠? 네. Y 제곱은 K의 마이너스 2베타 제곱, 그리고 Z의 제곱은 K의 감마,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주어진 식 16xz 제곱 더하기 9y의 제곱을 써보면 16k 얼마예요? 알파 더하기 감마, 그리고 9k 마이너스 2베타잖아요.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감마에서 2베타 빼면 0 될 거 아니, 2베타 빼면 0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산술기하 쓰시면 되죠. 그럼 2배 루트 16 곱하기 9, 이게 이제 K의 알파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2베타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여기가 1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24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거 아니었다. 넘어갑니다. 68번. 규칙을 잘 보시면 되는데 규칙이 다음 것 같습니다. 약간 화학적인 문제잖아요. 약간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그런 느낌. 맞잖아. 8개씩 이제 전자를 채우고 바깥쪽 껍질로 이동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동하는 방향이 각도가 틀어집니다. 몇 도씩? 45도씩 틀어지죠. 시작하는 지점의 위치가. 그냥 우리는 뭘 고민하면 되냐면 이 475라는 숫자는 첫 번째 몇 번째 껍질에 있을 것인가? 당연히 8로 존나 나눠보면 돼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475를 8로 나눠보면 몫이 59고 나머지 3이거든요. 몫이 59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 59번째 껍질까지 다 채워지고도 아직도 3이 남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을 보고 얘는 5, 60의 제 세 번째 숫자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너는 60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죠. 이제 이 아이의 숫자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만큼 빽했냐를 봐야 되니까 얘가 8번 단위로 45도로 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59를 다시 8로 나눠야 돼요. 우연찮게도 똑같이 나머지 3인데 그러면 8번씩 7번, 그러니까 이 7번은 크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제 다시 원위치로 됐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3만 보고 뭘 생각하면 되지? 135도를 거꾸로 돌아간 겁니다. 그럼 시작 위치가 135도를 돌아간 거니까 L2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수, 여기 두 번째 수, 여기 세 번째 수를 쓰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475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L4다. 그러면 문제의 답은 얼마다? 64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니? 넘어가도 되겠죠?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존나 쉬우니까. A, B의 기울기를 물어봅니다. 야, 기울기라는 건 길이랑 상관이 있는 정보냐? 기울기라는 건 길이랑 상관이 있냐고 없냐고? 없죠? 길이 마음대로 잡아도 돼요. 여기를 1이라고 잡고 여기를 M이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예요? M입니다. M. M이 답인 거죠. 근데 소공식에 의해서 여기가 M제곱이어야 되죠. 왜냐면 여기의 제곱은 여기 곱하기 여기가 되니까. 그럼 또 소공식에 의해서 여기가 M 세제곱이어야 돼요. 여기의 제곱은 여기 곱하기 여기가 되니까.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여기가 얼마여야 돼요? M4제곱이어야 돼요. 어려운 거 없잖아. 그지? A5, OC, EA가 등차수열이래. A5, OC, EA. EA는 M4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A5는 1 더하는 거죠.
OC의 2배는 2m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m은 얼마다? 루트 2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겠어? 구하려는 것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림의 크기는 답과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크기를 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1이라고 해야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75번. A2가 마이너스 4이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PN을 AN에 인접한 항을 더해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1과 A2를 더한 거를 B1으로 하고 A2와 A3를 더한 것을 B2로 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A2에 마이너스 4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A는 어떻게 쓰는 게 좋아 보이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이게 첫째 항, 마이너스 4 이게 둘째 항, 마이너스 4 플러스 D 셋째 항, 마이너스 4 플러스 2D 넷째 항, 마이너스 4 플러스 3D 다섯째 항. 이렇게 5개의 원소를 채우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집합비도 쉽게 쓸 수 있죠. 더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예요. 첫째 항은. 둘째 항은 마이너스 8 플러스 D입니다. 셋째 항은 마이너스 8 플러스 3D야. 넷째 항은 마이너스 8 플러스 5D죠. 그리고 이제 저게 5개만 고른 거지 실제로는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7D가 되겠죠. 5개만 가지고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사실 이미 예상을 했겠지만 등차 수열입니다.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죠. 그런데 교집합의 원소가 3개가 돼야 된대요. 그럼 공차가 2D인 게 이제 간격이 2칸씩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3개 원소가 있으려면 얘랑 얘밖에 안 되잖아. 어차피 그런 거 같니? 안 그런 거 같니? 그런 거 같죠? 그런데 아래에서는 이게 인접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인접해 있을 수 있으니까 얘가 이제 등차 중앙인데 얘가 되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죠. 그냥 같은 D가 없어요. 얘가 되는 건 가능합니다. 얘가 되면 D 얼마야? D 2죠. 얘가 되는 것도 가능하죠. D 1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D는 2와 1이 가능하니까 A20은 마이너스 4에다가 공차를 몇 개를 더해야 되지? 18개를 더하면 되나? 그러니까 32이거나 아니면 14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46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둘째 항에다 더하면 되니까 또 첫째 항 찾고 있지 말라 그랬어. 자, 넘어갑니다. 77. 등차 등비술 점화식 할 때는 다들 또랑또랑 했던 것 같은데 등차 등비 들어오니까 갑자기 다 맛이 가고 있는데 기분 탓인가? 응? 존나 노잼이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에 대해서 수열 TN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등차 수열을 더했다 뺐다 하는 그런 규칙인 거죠. 홀수번째 항은 더하고 짝수번째 항은 빼서 그걸 이제 n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하면 뭐가 되냐 이런 관점인 거고 당연히 만약에 n이 짝수라고 하면 이렇게 마디마디 그죠? 네. 마디마디가 존재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그 짝수를 2분의 1배 한 것만큼의 D에다가 부호 바꾸면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2D여야 되기 때문이죠. 이 짝수를 2분의 1배 하면 2잖아요. 거기다 D를 곱하고 부호 바꿔야 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D여야 되는데 아니니까 안 된다. T5는 A3냐? 이걸 좀 일반적으로 한번 써볼까요? 봐봐. 사실 기억을 판정할 때 우리가 뭘 사용한 거냐면 이거를 사용한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죠? 예. 네. 그러면 T2n-1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쓰면 T2n-2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a2n-1을 더하는 거 아니야. 근데 a2n-1은 a 더하기 2n-2 곱하기 d인가? 그러면 2 곱하기 n-1d인가? 그러면 a 더하기 n-1d인가? 그러니까 an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n은 이거와 똑같은 게 아니고요. 1 더해서 2로 나눈 n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에다가 2를 더하면 6이죠. 2로 넣으면 3이죠. 그러니까 넌 A3구나. 괜찮아요? 괜찮죠? 존나 괜찮잖아. 감사합니다. T2에는 당연히 등차수열이죠. 왜? n에 대한 1차식이니까요. 네, 참이다. 니은듯이 답이 되겠고요. 숫자 넣어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다뤄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험 때는 정 급하면 숫자 넣어서라도 해야지. 해야 되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 등차수열의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여기 뭐라고 써있냐 제가야? 선생님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 뭐라고 써있어? 뭐라고 안 써있냐? 고마워. 이라고 써있잖아요. 선생님이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어서 반드시 2차 함수의 형태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0,0은 꼭 지나는 2차 함수예요. 그럼 2분의 11의 대칭이라는 건 SN이 어떤 꼬라지란 얘기냐면 n 곱하기 n-11 이런 꼬라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다 6을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지? 3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냐? 네, 그러려면 여기 마이너스 있으면 되냐? 그런 거 같은데. 그제 A2 구하랬죠? A2는 S2를 가지고 구하면 되지 않을까? S2는 얼마냐? 와 엄마 18 아니냐? S1은 얼마야? 10. 그럼 답은 8. 됐죠?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그리고 얘는 2차 함수의 일부다. 이걸 이용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는 사실 확인되시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잘 사용하세요. 알겠죠? 81번 공차가 D인 등차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5는 자연수이다. 그래요. A5는 자연수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풀든 상관없는데 SN은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했잖아. 왜냐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근데 여기서 공차가 누구랬지? 2차는 개수의 2배 2a가 공차니까. 그럼 실제로 a가 0에서 2분의 1 사이다라는 조건을 녹여줘야겠죠. D라는 문자를 난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AN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AN은 2AN 더하기 어쩌고인데 첫째 항이 A 더하기 B니까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A 더하기 B여야 되거든요. 그럼 뒤에다가 B-A 붙이면 돼요. 괜찮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기울기와 정점이 주어졌을 때 니네가 Y는 기울기 X 써놓고 점 대입해가지고 Y좌편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아. 완전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다. 그런데 그러면 A5가 뭐가 돼요? A5는 자연수라는데 9A 더하기 B예요? 얘가 자연수인 거네? 자,
자, 이제 남은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S8이에요. S8은 64A 더하기 8B인데 얘가 3분의 68이다. 이게 나와있죠.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거를 8 곱하기 9A 더하기 B 마이너스 8A 이렇게 고칠게요. 이렇게 고치는 이유는 9A 더하기 B가 자연수라며. 그럼 얘도 자연수일 거 아니야. 이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네가 자연수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 8A는 0에서 4 사이겠죠.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저 자연수는 8의 배수겠죠. 그러니까 3분의 68에서 8A를 적당히 분리하면 돼요. 0에서 4 사이의 값을 분리할 건데 이 분수를 분리해내고 나면 뭐가 돼야 한다고? 8의 배수가 돼야 한다고. 그냥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9A 더하기 B가 3이고 8A가 3분의 4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죠?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A는 6분의 1이고 B는 2분의 3이다. 그래서 AN은 3분의 1 N 더하기 3분의 4입니다. A16은 3분의 20 됐죠? 네. 이렇게 얘가 자연수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식이 나왔는데 이런 식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사용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것만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되겠니? 84번.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이것도 공차가 2를 주면 땡큐지. 왜냐면 얘는 n제곱을 꼭 시작하거든. 2차 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를 했잖아. 그지? 첫째 항을 A로 잡을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식은 뭐냐면 2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뒤에 누가 붙어야 될 것 같냐면 얘가 붙어야 될 것 같아. 괜찮아 여기까지? 물론 얘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것도 괜찮죠? 예. 자, SK는 K 곱하기 A 플러스 K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마이너스 16이에요. SK 플러스 2는 K 플러스 2 곱하기 A 더하기 K 플러스 1인데 요게 마이너스 12예요. 요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연립을 뭐 니네 마음대로 하는 건데 얘가 2 커졌잖아. 얘도 2 커지고 대충 곱을 그냥 추측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K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K가 4라고 하면 K 더하기가 6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2가 얼마야 되냐면 마사야 되니까 마이너스 8이야 되니? 그지? A-2 마이너스 8이면 A가 마7이거든? A가 마7일 때 얘가 실제로 마이너스 2가 되는지만 보면 돼요.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예, 찾은 거죠. 예, 됐죠? 예. 그럼 A2K는 A8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7 더하기 14. 그래서 답은 7이다. 어떻게 보면 살짝 찍은 건데 찍을만 하죠. 2 커지고 2 커졌으니까 찍을만 하잖아요. 예,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기 싫으면 뭐 AK 플러스 1 더하기 AK 플러스 2가 4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차수를 낮춰가지고. 86번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 A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SN은 그러면 마이너스 2n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야. 공차가 마사니까. 근데 2를 넣었을 때 A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리고 당신들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지. 자, 정리하면 2n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n 더하기 200이 양수다 이거잖아. 그러면 판별식은 A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600 이게 네거티브 해야 되니까 A는 37보다 작거나 같다. 1600이 40의 제곱이니까. 그제? 맞잖아. 이렇게 해서 얘를 답을 고르면 이제 답은 일단 맞는데 풀이가 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지 건데요? 표정 뭐야? 오 씨발 안 잘못되지 않았나? 이 표정 뭐냐고. 뭐가 잘못됐냐면 이 풀이는 n을 실수 취급하는 풀이에요. 실제로는 이 참수 위에 모든 점이 200보다 작다는 게 아니잖아요. 수열의 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은 200을 넘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래프 자체가 200보다 아래에 있다고 풀었기 때문에 어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어떤 검증이 필요하냐면 A가 38일 때 혹시 되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 왜냐면 이거는 애당초 굉장히 러프하게 푼 풀이이기 때문에 A의 근처까지 도달하긴 하지만 정확한 A의 최대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럼 A가 38일 때 안 되면 37이 최대인가 실제로. 그래서 38일 때만 확인하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A가 38일 때 확인을 해볼게요. 좀 더워진 느낌인데? 그러면 SN은 n 곱하기 40 마이너스 2n이 되잖아요? 예. 그죠? 이때 최대값이 S10이잖아요?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20이에요. 그럼 실제로 200이라서 A에 38을 넣어보면 200이 걸려버리는 모습 확인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자연수 A의 최대값은 37이다 라고 구해야 사실 맞는 설명이고, 여기까지만 해서 답을 내서 동그라미를 친 학생들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잘못된 풀로 답을 내는 겁니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우리를 2차원 취급하긴 하지만 그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일부의 점만 쓰는 거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이걸 실수 처리해서 문제를 풀어도 답이 나오고, 어려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든 틀리게 만들려고 문제를 디자인을 하겠죠. 아, 얘들 이걸 2차원으로 처리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이걸 틀리게 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넘어가고요. 91번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A3가 42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4 이상의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힌트가 주어져 있는 건 그냥 하나의 항밖에 준 게 아닙니다. 이거의 등차 중항을 쓰면 되잖아요. 이거의 등차 중항은 AK-2죠. 그죠? 그래서 AK-2 실제로 써보면 A 플러스 K-3D일 텐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됐죠? 됐잖아. 이제 등차 중항이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막 2A 더하기 어쩌고 D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SK가 K제곱이다.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K는 어떤 K입니다. 선생님 SK가 K제곱이면 SN은 N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AN은 2N-1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SN은 N제곱이다의 그 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K는 어떤 자연수 K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읽어봐도 4 이상의 자연수 K의 값은 즉 뭐예요? K는 제한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항등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맞게 출제한 거예요. 본인이 오해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SK가 K제곱이라는 것은 SK가 K제곱이 되는 자연수 K가 우연찮게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나 조건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2분의 k 그리고 2a 더하기 k-1 곱하기 d 이게 지금 k제곱이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라고 봐야겠네. 괜찮은 거 같니? 근데 우리가 a 더하기 k-3d가 마이너스 12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적당히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a 더하기 k-3d 그리고 2d는 2k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괜찮은 것 같습니까? 다시 써보면 여기 이 부분은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a 더하기 2d는 얼마냐면 2k 더하기 12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얘를 보니까 아 그래서 A3를 준 거구나. 얘가 A3예요. 40이라고요. 예. 그래서 K는 얼마다? 15다 라는 거예요. 넘어가 되겠죠? 식을 항상 유심히 관찰하세요. 그냥 이런 게 있네. 여기 이것도 유심히 안 읽고 오면 여기서 또 변형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기는데 유심히 보고 오셔야죠. 그래서 아 저게 마이너스 12인 거 알고 있으면 저거 써먹으려면 이렇게 분리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92번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 SN이다. S는 9하고 S3의 절대값이 27이다. 이게 뭔가 계산을 해서 문제를 푼다는 느낌보다는 얘도 이차함수일 거 아니에요. 근데 공차 양수니까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 해야 되죠. 아래로 볼록이 이걸 만족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관찰해볼까 나랑? 저렇게 n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면 S9하고 S3도 이제 그냥 S3겠지만 S9과 S3가 같을 수가 없죠. 이거 왜 고민하는 거냐면 내가 이차함수 엑셀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럼 0하고 양수냐 음수하고 양수냐 이건데 음수하고 양수면 어차피 양수 그러니까 자연수에서만 그리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근데 이 그래프는 얘를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으니까 얘 구조는 무조건 이런 구조겠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뭐 3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9가 있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형태를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선생님 S3도 양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S9과 같을 수가 없어요. S3는 반드시 음수예요. 그리고 그냥 이건 그냥 문제를 내는 사람의 관점에서 여기에다 절대값을 썼는데 알고 보니 얘가 양수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미친놈이야 문제 낸 놈들이.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있긴 한데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 절대값을 굳이 쓴다는 말은 제가 뭐란 얘기야? 음수란 말이야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SN은 AN 제곱 더하기 BN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S3가 얼마? 9A-3B인데 이게 마이너스 27인 거죠. 그러니까 3A-B가 마구인 겁니다. 그리고 S9은 81A 더하기 9B예요. 얘가 27? 맞니? 이렇게? 맞잖아. 뭐 틀렸냐? 뭐 틀렸냐?
왜 마이너스하고 써놨냐? 죄송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A는 2고요. B는 마이너스 15 해서 SN은 2n 제곱 마이너스 15n이니까 A10만 구하는 거니까 S10 마이너스 S9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2 곱하기 19 마이너스 15 이건가? 그죠? 네, 그럼 23이죠. 자, 방금 뭐 했는지 알죠? n제곱끼리 뺀 거고 n끼리 뺀 겁니다. 그럼 합차 나오면서 또 깔끔하게 빼지거든요. 이해하시죠? 만약에 뭐 시그마 A 아니 뭐 아무튼 AN을 여러 개를 물어봤다. 그럼 AN을 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밖에 안 물어봤잖아. 그럼 합을 알면 반드시 뭘 할 수 있다고 했지? 일반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런 기법을 쓰는 겁니다, 그냥. 자, 93번 보겠습니다. n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등차수열 A1부터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처음 4개의 항은 26이다. 마지막 4개의 항의 합은 134이다. 이건 뭐 물어보는 문제냐면 등차 수열을 똑같은 개수끼리 묶어서 만든 수열 또한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4개, 마지막 4개, 이 4개씩 묶은 게 등차 수열이라니까? 그러면 이것 전체의 평균을 내보면 그게 등차 수열 평균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는 26 더하기 134를 얼마로 나눠야겠어요? 8로 나눠야죠. 왜냐면 수열의 항 실제 더한 것은 8개잖아요. 8개잖아. 이걸 8로 나누면 얼마 나오냐면 20 나온단 말이지. 이 20이 그냥 등차수열 자체의 평균이에요. 등차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죠. 그래서 얘는 1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나 친구들?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서프라이즈 느낌 아니에요? 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네. 수면 시간이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여러 번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늦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더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더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무아부르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여튼 그렇다. 수면 시간이 매일 15분씩 길어진다. 매일 15분씩 길어진다. 무슨 뜻? 공차가 얘는 이제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인 등차수라고 합시다. 네. 매일 15분씩 길어진다. 공차가 4분의 1인 등차수열이군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 시간을 AN이라고 하면 이 AN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날에 수면 시간이 14시간이었다. (4분의 56이죠) 그러니까 4분의 1 n 더하기 55라고 쓰면 되겠네요.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날에 수면 시간이 14시간이니까 여기 1 대입하면 14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4시간이고 그리고 이게 24가 되면 당신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n이 4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41번째 날 죽는다 이 말이죠. 깨어있는 시간의 합이 약간 장난 좀 쳤네. 잠든 시간이 아니고 깨어있는 시간의 합이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일단 잠든 시간을 구할게요.
그리고 24시간씩 일자를 곱한 다음에 걔 빼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의 합은, 아니, 잠든 시간의 합은 S41이에요. 그럼 2분의 41이고 첫날은 14시간 잤고 죽은 날은 24시간 잔 거죠. 이걸 계산하시면 41 곱하기 19예요. 깨어있는 시간은 41 곱하기 24 마이너스 19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5다. 이렇게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텅 비어있는 느낌이 좀 좋지 않은데, 텅 비어있다는 건 지금 이 중에 한 절반은 여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뭔가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통계적 추정입니다. 네. (163번) 보겠습니다. 얘가 64,2의 64제곱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 평행이고, 나머지 다 나와 있는 거고, xn이 k분의 1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확대해서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문제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그대로니까. 네. 그럼 얘는 16,2의 64네요. 평행이니까. 그럼 얘는 16,2의 16이죠. 얘는 4,2의 16 이런 식인 거고, 얘는 다시 4,2의 4제곱 이런 식인 거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QN의 X좌표거든요. 그래서 걔를 XN이라고 잡았잖아요. XN은 처음에 16이었어요. 그 다음에 4죠. 사실 동일한 규칙을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1이고, 그 다음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64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k분의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6이다. 그러면 k가 64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2, 3, 4 맞는 건가? k분의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작으면 n의 최소값이 k가 64보다 작으면 맞는 거죠. 최소값이 6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런데 16보다는 크거 나타나야 돼요. 맞잖아요? 안 그럼 5되니까. 예. 요 사이에 있는 k의 개수만 세시면 몇 개예요? 48개? 왜? 16일 때도 되죠. k가 16이면 16분의 1보다 작다 이기 때문에 됩니다. 네, 48개. 근데 이 문제는 그 경계를 묻진 않았어요. 이걸 빼면 47개 없는데? 48개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하게 해놨잖아요 지금. 내신이면 이제 47, 48, 49 막 다 있겠죠. 네. 자, 그렇다. 이런 얘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학교 기출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제가 학교 기출 한 1000개 정도 풀었거든요. 1000개? 뻥안 치고. 예. 근데 이 객관식 숫자, 그러니까 타이핑을 치잖아요. 객관식 숫자도 의도를 가지고 고른다는 거 너무 잘 알겠어요, 이제. 야, 이래서 이 숫자들 골랐구나, 이런 느낌? 164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ax의 제곱 위의 점 p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p1의 x좌표는 x1, ax1 제곱이다. p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이건 어차피 밑에 게 점화식이잖아요. 실제로 점화식이죠. 이게 점화식이 다루는 법을 알려주는 수준인데 얘를 그냥 풀어보면 ax의 제곱 플러스 axnx 마이너스 2axn의 제곱은 0이고요. 얘를 인수분해를 시도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괜찮나? 그지? 근데 이게 이제 점 pn 플러스 1의 x좌표니까 사실상 이거의 해가 xn 플러스 1이 되거든? 그러니까 xn 플러스 1이라는 게 마이너스 2xn이거나 아니면 xn인 건데 pn이 아닌 점이니까 얘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화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인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x10은 첫째 항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그냥 9개 곱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56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되겠죠? 이거는 막 이렇게 연립하라고 안 나와 있어도 본인이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 156번. 재미있는 문제죠, 이 문제는. 첫째 항이 16이고 공비가 2의 10분의 1제곱인 등비수열. 그러니까 얘가 등비수열이잖아요. 등비수열에 로그를 씌우면 등차수열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건 등차수열일 거란 말이지. 그런데 여기가 존나 의심스럽잖아. 이게 뭐지? 등차수열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2를 더해도 같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공비가 2의 10분의 1제곱이니까 실제로 공차는 졸라 작아요. 맞잖아요. 공차 졸라 작다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로그 2의 10분의 1, 10분의 1 로그 2니까 0.0301 이래요. 0.03 뭐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러면 공차라는 게 존나 쥐똥만한데 이거 조금씩 붙여가는 거잖아 지금. 맞잖아. 근데 이 B에는 이 수열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고 뭘 물어본 거예요? 소수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똥만한 공차를 계속 붙이다가 보면 결국은 이 0과 1 사이가 다 채워지면서 안녕? 난 정수분이 바뀌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가 무엇이다? 정수 부분의 변경 지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냥 쭉 나열을 했는데 등차 수열이 곧 소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수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정수를 초과해버리면 이제 정수한테 1 넘겨주고 남은 것만 소수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갑자기 값이 확 작아지죠. 근데 여전히 등차 수열임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2를 더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수 부분이 변경되었구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16 곱하기 2의 10분의 1제곱에 k제곱? 왜냐면 k 플러스 1번째를 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정수분이 이제 변경이 되려면 정수분이 2로 변경돼. 첫장이 16이어야 되니까. 이게 100보다 크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상륙을 씌우고 있잖아요. 그럼 로그 16부터 시작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로그 16은 정수분이 이미 1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변경이 되려면 정수분이 2로 변경이 돼야 돼요. 그럼 진수가 100을 넘어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100을 넘어가야 한다고요. 등호 붙여도 되나? 등호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딱히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로그를 씌우시면 4 더하기 10분의 1k 로그 2는 2보다 크다. 상관없이 씌워서. 됐나 친구들? 됐잖아. 네. 그럼 4 더하기 10분의 1k 로그 2로 나누면 이게 한 6.64 어쩌고 나오거든요. 예. 이걸 만족하려면 k가 27 등호 붙여도 똑같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알겠죠? 예. k가 27일 때 처음으로 얘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게 되죠. 예. 27입니다. 됐나?
넘어가도 되겠죠? 네. 167번. 67번.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N을 써볼까요? 얼마예요? 이거 아니에요? 맞죠? 얘 자체가 등비수를 이루고 싶다잖아. 그냥 이거 자체가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1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야? 등비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p는 2분의 1이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77.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 조건을요. S12-S2니까 S12 쓰고 빼기 S2 쓰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야 S2는 첫째 항하고 둘째 항이잖아. 그럼 여기 실제로 뭐라고 써있냐? 셋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등비수를 하면 어떻게 계산한다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맞아? 여기서는 셋째 항이 첫째 항이겠지. 첫째 둘째 전쟁 나가 전사했어. 자, 셋째 항이 첫째 항이겠지. 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럼 얘가 4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2의 R의 열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거저 먹으라고 준 건데 이걸 빼기로 쓰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럼 달라 보이는 게 R제곱은 4 바로 나와버리죠. 예. R이 마이너스 2겠는데 왜냐면 나 때문에 12번째 항까지 합이 10번째 항까지 합보다 작전. 첫째 항이 양인 상태라서 공비가 양수면 꾸준히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비 음수다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A4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80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을 때 A1의 값은 얼마냐? 이런 형태의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AN이 음수라면 더해지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수열 AN의 홀수 번째 항의 2배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홀수 번째 항이 33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홀수 번째 항이라는 건 첫째 항은 그대로고 공비만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비가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이 33이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A는 33 곱하기 3을 102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31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별것도 아니다. 이거 바로 알아봐야 돼요. 이걸 한참 고민하면 안 됩니다. 등비수열,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은 첫째 항이 양수니까 그러면 얘는 홀수 번째 항만 더해서 2배 하라는 얘기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83 자연수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나열한다. 1행에는 2, 3, 6 그 다음에 2행에는 2, 4, 6, 12 2, 4, 8, 12 이게
잘 보시면 모든 수열이 3과 6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건 제일 끝에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 아래를 그래서 일부러 감춰놓은 건데, 사실은 이 3과 6은 계속해서 어디에만 제일 끝에 두 개 항에만 영향을 주지, 나머지는 다 2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2가 컨트롤, 2가 컨트롤, 2가 컨트롤. 그러니까 10번째 항까지 가더라도 10번째 항에는 항의 개수가 몇 개냐? 12개가 있겠습니다만 10개의 항은 2가 컨트롤하고 나머지 2개의 항만 3과 6이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것만 좀 보시면 돼서 이 수열은 그러면 다음과 같이 끊어서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보입니까? 그러면 제 10행이다 라고 했을 때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2의 10제곱까지 있는 거고, 끊어져 있고요. 마지막 두 개의 항은 3 곱하기 2의 9제곱 그리고 6 곱하기 2의 9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S는 요거 먼저 더해보면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 뒤에 두 개 더해보면 9 곱하기 2의 9제곱입니다. 그래서 4를 오히려 2를 오히려 꺼내가지고 13 곱하기 2의 9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는 13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단원평가 이틀 연속으로 볼 거니까 잘 준비해 오시고 시험 빨리빨리 봐주세요. 마치겠습니다.